안녕하세요. 코인 생존기의 차르입니다. 데일 영상 시작할게요. 희망 회로를 주자는 건 아닌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미국 대선 때 항상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종합을 해봤고요. 16년도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고, 20년도에는 바이든이 됐고, 지금 다시 트럼프와 해리스가 이제 뭐, 미국 대선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죠. 내일부터 투표이고, 우리나라 시간 11월 6일 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됐는지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전후로, 후는 아니고 전에 이렇게 내렸던 경험이 있었다. 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였었기 때문에 조금 얘기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어디에서 발표하는 자료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뭐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해리스 편파적인 자료를 보도를 내고 있고, 뭐 트위터가 되게 공정한 언론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일단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밀고 있는 관점에서 과연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자료들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트위터에서 수많은 지표에서는 약간이라도 트럼프가 다 우세한 식으로 이제 그 미리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라서 나왔는데,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된다. 그러면 트럼프래. 트위터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아마 트럼프가 될 것 같은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결국 시장은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공화당, 민주당 이렇게 거의 하고 있는데, 시장은 돈을 풀어서 올랐다라는 거였죠. 시간이 지났을 때. 뭐 이번에 여러분들 정고점에서 정고점을 찍지도 못하고 100달러 차이로 고점을 찍고 7.8% 정도의 조정이 맞는데, 이렇게 떨어진 것도 이변이 없다라는 관점이라면 대선 이후에 시장이 연말에 오른다는 것도 이변이 없다라고 보는 게 정배열입니다. 만약에 내가 뭐 저도 이제 5% 정도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정이 온다고, 그러니까 신고점을 한 번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신고점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조정을 맞았다라는 게 이변이 아니라면 이후에 시장이 오르는 것도 이변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것 같고, 이번 주에는 생각보다 저 뭐냐,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금리 결정이 있어요, FOMC. 그래서 금리가 0.25%를 내릴 거고, 아마 돈을 풀 거고, 비트는 결국 대통령도 대통령인데, 뭐 얘기를 좀 더 하겠지만, 글로벌 통화량의 증가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이 풀린다면 결국 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정책적으로 비트를 밀고 있는 거지, 사실 뭐 트럼프가 되지 않아도 해리스가 돼도 비트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오늘과 내일 어떻게 움직이냐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선 이후에는 누가 되든 사실 오를 것 같다. 모양이 좀 다르고 오르는 폭이 다를 수 있지만, 그거는 다른지 안 다른지는 사실 모르죠. 대통령은 한 명이고, 뭐 트럼프가 되면은 해리스가 됐을 때의 어떠한 차트 모양을 우리는 볼 수 없고, 해리스가 된다면 트럼프가 됐을 때 차트 모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니 뭐 그 또한 그냥 뭐 이벤트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금리는 0.25를 내리는 게 거의 100%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제 11월 8일 날 금리 결정이 있고, 금요일이죠 아마. 금요일 새벽 3시. 네,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자, 그리고 이더리움도 차트를 볼 텐데 이따가 이렇게 추세상에서 큰 추세에서 지지가 있는데 이 지지선을 지속적으로 밟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위로는 매물대가 이제 4,000달러대 있는데 그 전에 이제 2,700달러, 800달러를 확실히 넘어줘야, 요 구간 확실히 넘어주면 새롭게 올라가는 장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걸 넘어갈 때가 되면 대부분 알트가 오르는 알트 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여지고, 마침 UBS, 스위스의 세대 은행이죠. 이더리움 기반의 토크나 머니마켓 펀드 MMF를 최초로 출시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번에 국채 토크나 규모는 1.7달러 규모이고, 이더리움이 현재 현실적으로 가장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UBS에서 인정한 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차트 볼게요. 네, 비트 차트 보고 솔라나 보고 이더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비트 보면은 4시간으로 먼저 보게 되면 저항선이 하나가 형성됐습니다. 보면 7만, 지금으로 따지면 지금 4시간에서 7만 600 정도고, 그 다음 4시간 4시간 떨어질수록 좀 낮아지는데 7만 400달러, 7만 200달러 정도, 400, 200 정도가 단기적 저항인데, 아마 이 구간까지 올려서 만들어 놓고 횡보하다가 재차 오르거나 한번 맞고 떨어지거나 뭐 이러한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은데,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사실 저는 중요하진 않지만, 된다면 트럼프가 되는 게 어쨌든 저희한테는 정책적으로 뭔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뭐 트럼프가 돼서 이렇게 될 거고 해리스가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사트의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도박이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때 느껴지는 차트의 뭐 음봉이든 양봉이든 크기와 이런 것들은 거의 대응의 영역이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살짝 도박인 것 같습니다. 이 전고점의 ATH를 뚫지 못한 채 조정이 온 거는 생각보다는 많이 왔는데 5% 정도 올 거라고 봤었는데 5%였다면은 거의 69,500 정도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와서 8.34% 고점부터 8.34%의 조정이 와서 생각보다 조정이 좀 세게 왔고 그래서 여기부터 72,000 정도까지의 호가가 꽤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시에 생각보다 가볍게 이때처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지지선들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보면 결국 일봉으로 펼쳐서 보게 되면 있었던 이 67,000대의 지지가 어떻게 발생됐냐. 결국 지난번에 있었던 이 저항선이 리테스트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거든요. 리테스트가 일단 됐다라는 관점에서는 저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혹시나 추가 하락이 있다면 66.6K에서 맨날 얘기했던 것처럼 65K 초반 구간까지가 요 구간을 필연적으로 지켜줘야만 장이 무조건 좋다. 정말 코로나 빈 같이 갑자기 무슨 특별한 일이 생겨서 미국이 갑자기 중국이랑 전쟁을 한다든가 했을 때 아마 뚫리겠지만 요 하단 저항 지지선 여기 64,000대 구간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위로는 일단 71,979 여기 있잖아요. 요 구간까지 4시간로 보면은 여기가 또 유미가 있어요. 요 구간까지는 일단 오를 수 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요 구간 네. 요 꼬리 구간 71,600 정도까지는 우리는 오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 전고점 트라이하는 이제 73,000대까지는 또 매도가 좀 있을 거고 신고점을 만약에 뚫려가는 그 순간부터 쉽게 말하면 74K가 찍히는 순간부터는 5%짜리 상승이 순식간에 나와서 그날 5%가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응의 영역인데 되게 간단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무포지션이면은 이 저항선 뚫을 때 사가지고 71,600 정도에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신고점 뚫을 때 사가지고 5% 먹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선 끝나고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대선 끝나고 또 금리가 인하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좋은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 자체는 모양이 사실 지난주 주봉이 굉장히 안 좋게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것보다는 좀 좋게 끝났어요. 원래 이게 음봉이었는데 다행히 양봉으로 좀 끝났지만 이 위에 꼬리를 메우러 갈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움직임이 위로 나왔으면 좋겠고 나온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캔들이 좋은 캔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오늘 이제 저점을 아침에 갱신을 했는데 68,240이 오늘의 이제 일봉 저점이거든요. 보면은 요 꼬리가 되겠죠. 근데 여기를 다시 이번 주 안에 가지 않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래서 주봉을 이쁘게 만들려면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저점, 오늘의 아침의 저점 68,240을 안 가는 게 좋다라는 거고 이더 차트를 아까 우리가 같이 자료에서 봤었는데 이더 차트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이어버리면 딱 지지를 받은 거고요. 지난 이제 22년 6월 달에 있었던 지지선부터 쭉 이렇게 지지를 잇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지지는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 2,392달러와 여기 2,445달러 요 갭 구간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구간이고 위로는 2,728과 2,817달러 요 구간에서 벽에 부딪히고 있죠 계속. 그래서 이 구간이 매도 구간이 됩니다 1차적으로. 근데 2,817달러를 완전 클리어하게 넘어서 공바감을 하면서 올라버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위에 저항이 발생된 구간인 3,700달러 정도까지 오르겠죠. 그 다음에 이 구간으로 넘어버리면 요 갭 구간 여기까지 이렇게 올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도가 이 구간에서 오른다라는 거는 결국에 모든 알트도 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저희가 뭐 지난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이 구간이 이제 저항을 맞을 걸로 예상했잖아요. 183달러. 여기를 확정 돌파하면은 날아가지만 여기서 저항을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항 맞고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이 날이 비트 고점인데 솔라나가 먼저 고점을 찍었고 비트가 좀 늦게 고점을 달성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날은 일봉으로 보면은 둘 다 여기가 고점이었지만 쪽에서 보면은 솔라나가 먼저 갔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테더 도미너스를 보게 되면 테더 도미가 윗꼬리를 달면서 어제 저점을 찍었어요.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지속적인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으로 리테스트 되는 구간이었고 리테스트가 되었다라는 과정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앞으로 시장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결국엔 이 위로만 올라가지 않으면
비트에게는 유리하기 때문에 비트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 유리하기 때문에 중요한 구간 리테스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비트 도미너스는 아직까지는 일단 오르는 추세인데 이거를 어떻게 차트를 그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또 다릅니다. 이렇게 그어버릴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도미가 아직까지 위로 있고 우리는 60대 초반 정도까지 혹은 정말 많이 가면 73 정도, 73포인트 정도까지도 도미너스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도미너스는 아직은 좀 더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비트가 오를 때 비트만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이더나 뭐 솔라나보다 비트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고 대선 때 이제 대선에 대해서 뭐 비트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다들 의견이고 좋아요. 나름의 근거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확신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무리한 예측이고 도박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저희 채널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 거고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러한 구간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